경매 물건 보다 보면요. 건물 공사하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낙찰을 토지만 받으면 위에 공사하다가 중단된 건물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내가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현재 경기도 이천에 건축 중인 그 건물이 있었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거든요. 토지만 나온 겁니다. 감정가격이 2억 4천이었고요. 현재 두 번 유찰돼서 최저가가 1억 1,800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토지 면적은 131평.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경기도 이천 시내하고 멀지 않은 곳에 있거든요. 굉장히 저렴하죠. 그런데 위에 공사하다가 중단된 이 건물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이때는요. 법정 지상권이라는 다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원래는 내 토지 위에 내 소유 건물을 보통 건축하지만 간혹 가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해서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대부분은 사실은 토지와 건물 짓는 그 건축주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요. 가족이거나 친인척이거나, 아니면 뭐 토지 사용에 따른 뭐 권리 설정에서 건물을 짓거나. 그런데 타인의 토지에 안정적으로 건물을 건축해서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등기하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하게 되면요. 견고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최대 30년까지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내보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내 토지에 타인이 건축하게 못하게 하지만 뭐 지인이나 친인척 관계. 그러니까 나는 건물을 건축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형이나 동생 또는 아버지, 어머니, 뭐 친척이 내 땅에다 건물 짓겠다는 거예요. 건물 지어라. 내가 동의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짓고 있었는데 건물이 공사하다가 중단된 상태였고요. 토지는 토지대로 경매가 나옵니다. 좀 복잡해 보이죠? 자, 이렇게 나온 물건. 이 건물에 대해서는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리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민법 366조에 따르면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았지만 지상권을 등기한 것과 같은 유사한 효력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 충족됐을 때 그걸 법정지상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법정지상권이 건물에 성립이 되면요. 토지 소유주는 건물을 함부로 철거를 못해요. 다만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면 지로 청구로 가면 되고요. 철거는 못해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건물 철거, 부당이득 청구,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은 과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번호 여주 2023 타경 4016 물건 번호 2번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감정가 2억 4,240만 6천원에 현재 최저가 두 번 유찰돼서 최저가 1억 1,878만 4천원입니다. 토지는 131평이 되겠습니다. 네, 평당 한 90만 원 정도 나오네요. 요 최저가 기준하게 되면 토지 평당 90만 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인 거죠. 네, 위치 보시면은 여기인데요. 여기가 이제 이천 시내거든요. 여기 이천역이 있고, 그래서 이천 시내하고 뭐 거리가 이렇게 멀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 단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건물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런 형태로 돼 있네요. 여기 로드뷰는 2023년도 12월 기준해서 작년도 사진이네요. 네, 그리고 유치권 행사 중 플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이거 대부분 공사하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경매 나오면요. 대부분 이 공사비로 인한 유치권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유치권이라는 게 법정상권 성립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법정상권 성립 여부에 따라 유치권도 인정되기도 하고 인정되지 않기도 하거든요. 아마 이제 여기다가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아마 지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건명세서 보시면 현황 건축허가 득하고 지상의 매각에서 제외되는 단독주택 건축 중임.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건축하고 있는 건물인데 매각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제시의 건물로 제한받는 가격이다. 감정평가서 보시면요. 기호 2는 그러니까 이 해당 물건번호 2번은요. 건축허가 득하고 사진과 같이 건축 공사 중으로 소유자 미상의 건축 중인 구축물 소지한다. 소유자 미상이래요. 이거 미등기 건물에 대한 다시 말하면 건축 중인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등기가 아직 없으니까.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건데 건축하다가 중단된 상태, 그러니까 등기하기 전까지의 소유권은 건축주에게 있는 겁니다. 건축주가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로 볼 수가 있는데 법원에서도 감정평가사가 확인을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법정상권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되느냐. 2002-9660 판결 보겠습니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이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저당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게 있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된다. 법정상권의 요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어야 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어야 됩니다.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에 대해서 법정상권 인정이 된다. 이런 취지의 판례예요. 이렇게 공사다가 중단된 상태의 건물 건축주가 누군지 알아내서 토지 소유주와 일치한지 여부를 확인해도 되지만 공사다가 중단된 상태의 경우에는 그 이천시청에다가 건축주 정보를 문의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자체마다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부분 개인정보란 이유 때문에 건축주 정보 공개를 꺼려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 뭘 찾아야 되느냐? 근저당 설정 당시 때 건물이 존재했었느냐? 이걸 확인하면 돼요. 자,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요. 2016년 6월 10일 날 축협에서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이 저당 설정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저당 설정 이후에 건물이 존재하기 시작했느냐? 요거에 따라서도 법정상권을 다툴 수가 있습니다. 굳이 소유자 정보를 몰라도 돼요. 자, 카카오맵의 스카이 뷰를 보시면은요. 지금 2016년도에 보시면은 네. 월은 모르지만 이게 임야였어요. 그러니까 임야였다가 2020년도 보니까 이제 막 토목공사를 시작하죠. 2022년도가 되어서야 그때 건물의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만 해도 아직도 이게 임야 상태였어요. 다시 말하면 저당이 토지에 설정된 당시에는 토지가 임야 상태였고 건물이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던 겁니다. 건물은 그저당 설정 이후에 건축이 되기 시작했다면 설령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정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성립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건 변론으로 하고 건축 중인 이런 미등기 건물도 법정상권이 성립을 하느냐? 요 대법 판결 보겠습니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되는 것으로서 아까 알아봤던 판결문 동일한 내용이죠.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돼 있었고 그 후에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법정상권의 성립이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이미 토지 소유자가 건축하고 있었다. 근데 그 건물의 상태가 완전한 상태는 아니고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진전이 돼 있었고 낙찰반산의 매각대금 다 낼 때까지 기둥, 지붕,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정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해당 건물은 전혀 여기에 해당도 안 되죠. 왜냐? 토지의 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래서 미등기를 하더라도 이런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법정상권이 성립을 한다. 자, 이번에는 유치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그 유치권 플랜카드 걸려져 있었잖아요. 2005-2688 판결입니다.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의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그와 같은 점유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 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유치권은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점유를 취득하게 되면 인정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경매 개시결정이 2023년도 9월 6일이죠. 2023년도 12월자로 지금 유치권이 플랜카드 걸려가 있죠. 물론 이제 요거 걸어놨다는 것 자체가 뭐 이때부터 점유가 시작된다고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유치권 행사 중 플랜카드를 통해서 점유를 비교해 보자면 2021년도 4월에 보시면 이제 막 여기 터 아래 토목공사만 공사가 되어 있었고 이때는 뭐 유치권 같은 행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매 개시결정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었느냐 이후부터 점유하고 있었느냐는 로드뷰만으로는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 유치권 성립에 관한 또 다른 판결이 있는데요. 87 다카 3073입니다. 자, 나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점유자가 그 건물의 원시 취득자에게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 행위가 되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 소유주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법정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 행위가 되고 있다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좀 어려우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건축 중인 건물이 있고 토지만 경매로 나온 경우에는 첫 번째, 이 건물이 법정상권이 성립하느냐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보통 공사하다가 중단된 상태에서는 대부분 공사업체가 대금을 못 받아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치권이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이 건축 중인 건물이 법정상권이 성립을 하지 않는다면 유치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대신 이런 토지는요, 대출이 안 됩니다. 현금으로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법정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건물 철거 판결 받아서 철거도 할 수 있지만 철거 판결을 받아놓으면 아무래도 건축 중인 건축주가 협의를 시도하겠죠. 그래서 그 협의를 통해서 건물을 이제 내가 완공까지 갈 수는 있지만 좀 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하고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 허가서를 가져와야 내가 완성을 시킬 수가 있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철거하고 내가 다시 짓던가 아니면 기존의 건축주랑 협의해서 금액을 지불하고 이전 받아오던가. 그런데 건물에 대한 철거 판결을 갖고 있다면 아무래도 건축주 입장으로서는 저렴하게 넘길 수밖에 없겠죠. 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요, 사실 경매 기초과정 정도 배우신 분들에게 좀 어려우실 수 있고요. 경매 중급 정도까지 배우신 분들에게는 이런 내용 배웠거나 아니면 새로운 내용으로 아마 재밌게 들으셨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해서는요, 저희가 롯데백화점 강남점에 있는 문화센터하고 용산역에 있는 아이파크 문화센터에서 경매 기초과정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강남점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용산역 아이파크 문화센터에서는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직장인이나 사업주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각자 가까운 곳 그리고 맞는 시간대 수강 신청하시면 저와 함께 경매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강 신청은 아래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